자, 이 시간에는 102쪽 고용인 하겠습니다. 고용인을 잘 두셔야 됩니다. 고용인 잘 두시면 큰 복입니다. 자, 고용인에 대해서 어떻게 두고 그들로 인하여 사장님에게는 어떤 책임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거되는 조문을 살펴봅니다. 법제 15조입니다. 제목은 고용인의 신고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은 고용인의 신고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 개공은 소공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하, 누구를 소공과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신고해라. 그 말로 봐서 고용인이라는 개념은 소공과 보조원을 합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고용인에는 늘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말장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소공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수행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용인은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예? 고용인 중에서 누구만 소공만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 겁니다. 고용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그럼 소공은 이미 저희가 공부를 하셨죠. 용어의 정의에서 했죠. 뭐라고요?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얘는 보조만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갑니다. 102쪽 동그라미 2번. 임의성이라는 말 있죠?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런 말 없어요. 우리 법조문 어디에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는 임의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동그라미 3번 숫자로 갑니다. 현행법에는요, 숫자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없어요. 자, 따라서 말을 만들어 봅니다. 최소 2명 이상의 고용인을 두어야 한다. 그런 말 없죠? 5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없어요? 고용인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야 된다. 그런 말도 없죠? 3분의 1은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가 공인중개사야 되고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예?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한테 쓰는 말이지 고용인한테는 그런 말 없어요. 숫자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3쪽 가로 2번 고용을 하시거나 종료하시게 되면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소공을 고용하랍니다. 보조원을 고용하랍니다. 그렇다면 고용을 하시고 나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점을 볼까요? 거기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업무 개시 전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하시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공의 고용신고할 때 옛날에는요, 소공 거 자격증 사본을 첨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귀찮게 하지 마라. 첨부 안 해도 됩니다. 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께서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니네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을 요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동그라미 2번 그만두셨다고요. 고용관계가 종료가 됐다고요. 그만둬서 종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종료가 되면 신고하셔야 돼요.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고용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또 종료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고용신고서라는 소식을 갖다 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별지 11호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11호 소식 제목이 소공 또는 보조원의 고용신고서, 고용관계 종료신고서, 인장등록신고서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장등록을 공부할 텐데 말입니다. 인장등록은 따로 할 수도